군의관과 공중보건회 등 공공부문 의사 인력을 응급 현장에 집중 배치하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남용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 경증 환자 본인 부담률을 80에서 90%까지 인상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군의관 등을 투입해 응급실 유지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근본 대책이 못 되어 응급실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 의료 현장의 증언이었습니다. 실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환자 수가 평소보다 40% 이상 감소하고 지방 중소병원 중에는 응급실 문을 일시 닫는 곳도 속출했습니다. 정부의 응급 의료 대응 역량마저 한계에 부딪히자 국민들은 아픈데도 병원에 못 가는 답답함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필수 의료 외에도 진료 지연과 의료 공백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습니다. 전공의들이 대거 떠난 대학병원들은 수술 일정을 줄이거나 외래 진료를 축소해야 했습니다. 특히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공의 인력이 필수적인 과에서는 수술실과 분만실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지방 일부 병원에서는 소아과 입원병 등을 잠정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교수들이 두세 배 업무량을 떠안았지만 역부족이었고 환자 대기시간 연장과 의료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의료 공백이 심각했던 2024년 하반기에는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어 서울 주요 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길게 늘어서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평소 같으면 쉽게 받았을 검사나 처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국민 건강 전반에 위험 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 정책 추진으로 교육 현장과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의 90% 학생들이 휴학 또는 수업 거부를 하면서 의학교육은 사실상 1년간 마비되었습니다. 본과 4학년 학생 상당수가 졸업 연기 상태에 놓여 2025년 신규 의사 배출 인원이 크게 줄었고 본과 3학년 이하 학생들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받지 못해 학습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인위적 학사 일정 조정은 없다며 해당 기간을 그냥 유급 또는 휴학 처리하도록 해 많은 학생들이 1년을 유급하거나 졸업이 미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의대생 개인의 커리어와 학업에 큰 손실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료인력 공급이 한해 공백이 생긴 것이어서 의료체계에도 부담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2025년 병원 인턴 수련의 1년차 충원에 어려움이 생겨 군의관 공중보건의 충원에도 인력 공백의 여파가 미쳤습니다. 교수진들 역시 강의와 연구가 중단되고 남은 인력으로 임상 현장을 버텨야 해 심각한 업무 과부하와 소진을 겪었습니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신규 의료인력의 공급 체인을 끊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의료대란이 현실화되자 정책 추진의 명분이 퇴색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정책 추진력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애초 국민 생명을 위해서 내세운 정책이 역설적으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상황에 처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사망률 통계 보도를 두고 정부가 사망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해명 자료를 내는 등 여론 진화에 급급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의료 공백은 체감될 수밖에 없었고 정부의 오판이 국민만 피해 입혔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